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드러난 경남 지역 민심과 이번 총선의 관심사를 짚어봤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후보 등록 이후 선거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빠르면 3일 안에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몰렸지만 상당수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학이 4월까지 연기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선 학습 꾸러미나 인터넷 교육 같은 대안 교육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이 오늘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경남은 보수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엔 많이 변했죠. 역대 선거에서 드러난 경남 지역의 민심과 이번 총선의 관심사를 짚어봤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경남의 보수정당 독점 구조가 처음 깨진 건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입니다. 열린우리당이 김해에서 2곳,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창원 성산 한 곳에서 승리하며 당시 한나라당 일당 체제를 처음 깼습니다. 18대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2석, 통합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19대 땐 새누리당에 입당한 무소속을 빼면 당시 야권 의원은 민주통합당 1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당 득표에서도 매번 50% 안팎을 얻은 새누리당과 달리 당시 야권은 상대적으로 등락이 컸습니다.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옥쇄 파동 등 새누리당 공천 갈등에 창원 성산의 야권 단일화, 젊은 층이 많은 양산의 분구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도 17대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20대 총선 이후엔 2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201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경남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근소하게 이기긴 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경남 6곳에서 문 후보가 홍 후보를 이겼습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년 전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이겼고 18개 시장 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가장 많은 7곳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탄핵이라는 큰 변수가 있긴 했어도 흐름상으로 보면 경남의 보수색은 과거에 비해 옅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세를 몰아 경남에서도 16개 지역구 중 과반을 노리는 여당과 전석 석권으로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당,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 대응, 꼼수 비례정당을 둘러싼 논란 등이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할지 선택의 시간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여러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인 복합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역만 생각하는 소지역주의는 이번 선거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바뀐 의령과 합천 지역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람 환장했는 게 선거일 뭔가 40 며칠 남겨놓고 선거를 이렇게 획정해서 난감하죠. 그전에 합천에 발 한 자국도 들어놓은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어요. 4년이 지났지만 소외감은 여전합니다. 선거구 그 간 거는 조금 내나 합천 하만 어릉 일성이 나섰지 싶은데 그거 가고는 어릉이 더 좀 혜택을 못 보고 이 발전이 좀 안 되지. 거창시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합천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유권자가 적은 지역은 공약이나 정책 안배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역구만 생각하는 소지역주의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은 경상남도의 중재로 창원시와 진주시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이 충돌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들이지만 지역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상생의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현재 그 진주 쪽만 갖고는 KTX 활성화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창원의 105만 인구와 김해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또 김경수 도의사 공약 1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고요. 미래통합당은 남부내륙철도 노선은 기존 정부 안대로 조기 추진하고 동대구 창원 직선화 노선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소지역주의 표심에 기댄 선거 전략은 당장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을 정치 쟁점화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후보 등록 이후의 선거 일정을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접수 시작과 함께 일부 후보들은 일찌감치 관할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후보들은 환하게 웃으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다짐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와 납세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5일부터 정책 공약 알림위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해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후보 등록을 마쳤더라도 공식 선거운동 전까진 예비 후보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등이 확대되지만 4월 1일까지는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만 허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4.15 총선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편 MBC 경남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내 주요 선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31일과 다음 달 8일 결과를 공개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산, 김해, 밀양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최대 9도가량 높은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거제, 통영, 진주 등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안개 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양산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창녕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주말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빠르면 3일 안에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몰렸는데요. 문제는 하루에 250명 정도만 처리할 수 있어 상당수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아침부터 사무실 주변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긴급 경영자금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빠르면 3일 안에 대출해준다는 소식에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조금은 안 되겠습니까? 큰 돈이 뭐 아니지 큰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몇 개월 분, 한 3개월 분 그 임대료는 되겠네. 하지만 하루 250명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어 대기자 상당수는 번호표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원래 오늘하고 내일하고 코로나가 한 사람들 무작정 그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고 너무 많으니까. 공단 측은 다음 주부턴 온라인 예약 제도를 이용할 예정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못하실 뿐더러 또 서버도 아마 다운이 돼서 접속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시중은행에서도 바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에서 3등급까지는 시중은행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또 대출을 하는 그런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직접 대출 외에 특례 보증을 통한 경남 소상공인들의 대출은 지난 20일까지 2,080여 건, 549억 원으로 대출 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당장 한 달 버티기도 힘든 소상공인들. 북새통을 뚫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개학이 다음 달 6일까지 연기되면서 교육 공백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이에 일부 학교들은 학습꾸러미나 인터넷 교육 같은 대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 교실. 교사들이 335 모여 택배 박스에 책들을 담습니다. 새 교과서와 함께 이번 학기에 읽어야 할 책들을 사 무료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한 1학년들에겐 학습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직접 만든 학습지와 색종이, 그림놀이 등을 담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서 스스로 부모님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미리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담임 교사가 이 학습터의 교육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 올려 인터넷 수업을 준비합니다. 교육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학습 진도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지민이 지금 이 학습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안영상 보면서 잘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겐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개학 연기에다 9월 신학기 도입 주장까지 나오면서 교육과 보육을 함께 맡게 된 학부모들의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나마 일선 학교들이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대안 교육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 확산되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제부터 민생 경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경남 민생과 경제 현황,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피해 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행사와 모임은 최대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도서관도 어제부터 무기한 휴관하는 한편 모든 부서의 출입문을 단일화하고 택배와 음료 배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70여 명의 학생들로 비대면 재택 수업 지원단을 운영해 강의 제작과 편집, 수업 지원 등 비대면 수업의 전반적인 일을 함께 맡겨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감소하면서 경상남도가 통영적십자병원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적십자병원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오늘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선별 진료합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한 지역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418명에게 양해를 구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별 기숙사 자가격리 공간에 머무르게 할 계획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과 23개 경찰서가 어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수사 인력을 보강해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와 다크웹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합니다. 준공한 지 40년이 지난 창원 국가산단 내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재편하는 내용의 재생 계획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생사업지구는 전체 산단 3,587만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인 427만 제곱미터로 경상남도는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4,590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잇는 봉암교를 왕복 5차로에서 8차로로 확대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당초 예산보다 394억 원이 늘어난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천시는 긴급복지 생활비와 열화상 카메라 구입, 소상공인 지원 등의 코로나19 예산과 삼천포 용궁시장 주차타워 설치비 72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고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54억 원은 별도로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501억 원이 증가한 6,364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긴급생계 지원 시책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